자, 두 번째는 습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동매매 관련해서 끊지를 못하겠대요. 장중에 이렇게 주가가 막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금세기에 걸리면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고서는 못 견디겠대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도파민에 절어있는 거죠. 뇌동매매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이 도박이나 또는 여러가지 마약을 접할 때 나타나는 도파민에 절어 있습니다. 주가가 막 오르면 막 흥분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또 막 좌절을 하고, 이게 흥분과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 뇌동매매 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게임기, 스마트폰, 또 유튜브 이런 걸 일찍 접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분이 막 업됐다가, 내가 지면은 막 화가 나면서 기분이 또 막 다운됐다가 기복이 심하게 되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마약, 단기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도파민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요, 습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도 섹터에서 어떤 패턴을 만드는 이런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이런 종목에서만,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이 시장의 추세, 또 기업의 이 추세의 힘을 믿는 겁니다. 추세의 힘을 믿으면 장중에 이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자기 할 일 해도 됩니다.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취미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을 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가능성이 60%만 돼도 충분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투자 자산을 꾸준히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돈을 불려나갈 수 있겠죠. 근데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들이 이제 분봉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분봉으로 그냥 하루에도 주가 급등락이 되게 심한데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되게 심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서 매수했는데 갑자기 그날 또 막 하락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분봉상 지지와 저항은 일봉의 지지와 저항보다 의미가 없고요, 또 일봉의 지지와 저항은 주봉의 지지와 저항보다 의미가 없고, 또 주봉의 지지와 저항은 이 월봉의 지지와 저항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봉보다 일봉에서 지지와 저항의 의미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에서 차트의 지지와 저항이 제일 큰데, 이 분봉에서 자꾸 지지와 저항을 찾으려고 하시니까 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깨고 막 급락한다든지, 또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어려운 게, 차트에서 어떤 저항인 줄 알았는데 뚫고 날아간다든지, 지지인 줄 알았는데 지지 자리가 아니라 하락하고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또 단기 트레이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큰 시계열을 보세요. 이 흐름, 차트의 이 흐름을 보면서 편하게 주가 상승에 그냥 기대어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상승 추세를 탄 주식 종목들은요, 주가가 알아서 오릅니다. 알아서 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습관화를 시키려면 우선 소액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금액은 투자 자산의 10분의 1 정도. 여전히 뇌동매매에 빠지신 분들은 투자 자산의 10분의 1 정도만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세요. 그리고 손익비 3대 1의 손익비를 가져가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가능하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이 나올 때 금액이 크면 내가 앞에서 벌었던 이 돈들, 이 수익들을 날릴까봐 섣부르게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 3대 1의 손익비를 내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특히 초보라면 잃어도 그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소액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계속 매매를 하면서 습관화를 해보세요. 습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잖아요. 편의점에 갔는데 맨날 사던 게 있어요. 맨날 사던 어떤 라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좀 다른 라면을 사봐야지라고 편의점에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먹던 라면을 무심결에 고르고 결제하고 나온 경험들 한 번씩들 있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런 예시들이 있죠. 아침에 뭐 어떤 습관이 루틴화가 돼 있는 분들은 내가 가만히 지키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해도 그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내 뇌리를 거치지 않고, 습관은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인간의 감정이 좌지우지하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제시 리버모어가 말했죠. 감정 통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감정 통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매매를 습관화를 시켜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매도를 하고 반드시 손익비 깔끔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소액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습관화가 되면서 뇌동매매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런 손절이 나와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감정이 메말랐다는 게 아니라 주식 매매를 할 때는 할 때만큼은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이 로봇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도 당연히 손절 자주 나옵니다. 손절을 안 하고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워런 버핏도 손절합니다. 다만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대신 이런 익절을 할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크게 가져가면요, 손익비를 크게 가져가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크게 내릴 수가 있어요. 손절은 짧게 가져가다가 우리가 잽을 잠깐씩 날리다가 이런 회심의 어퍼컷,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이 손익비가 중요하거든요. 손익비. 그러려면 이 뇌동매매 극복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매수 매도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서 마치 로봇이 되는 것 마냥 나는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자동 매도 걸어두는 것도 아주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장중에 이런 주가 움직임 괜히 보지 마세요. 흔들립니다. 이런 조정에서 우리가 버텼다고 하면은 큰 이런 주가 상승 얻을 수 있고요. 주식은요, 이런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 이런 자리를 우리가 포착을 했다고 하면 기대 수익이 되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매도가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를 최대한 높게 가져가시면서 매도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항상 손익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2% 익절, 또 마이너스 0.5%나 또는 1%에서 보통 손절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은 수수료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많이 나가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더 손절을 짧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조인데,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특히 증권사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매를 자주 하면 할수록 증권사 배가 아주 부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자꾸 이런 투자 대회, 단기 트레이딩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도록 자꾸 유입을 시키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은 어떤 수익 대비 위험이 큰 그런 매매법이고, 또 승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매매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주변에 이 단기 트레이더들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스윙으로, 추세 추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몇 명 봤어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장중에 계속 이런 주가 움직임 볼 수 있고 나는 승률도 좋고 손익비도 좋다 라고 하시면 응원을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차트상 커다란 흐름을 보시고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셔서 이런 큰 손익비 가져가시기를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뇌동매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로 라이브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뇌동매매에 빠지시지 마시고 전날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고요. 특히 이 뇌동매매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 습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주식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매매를 어떤 습관화, 원칙 매매에 의해서 습관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반드시 초보라면 소액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매와 반복하면서 순익비를 챙기는 연습을, 이런 습관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두 번만 50%, 100%의 수익을
거두잖아요. 그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매매법에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한다, 어떤 수익을 내는 경험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은 하루에 뭐 2%, 1%, 이 정도의 수익만 내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 대비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있고, 그냥 괜히 올라타서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돼요. 믿고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 매매법을 믿으려면 당연히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50%, 100% 수익을 거두려면 반드시 이 손익비를 챙기는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